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좀 빠질 것 같더니 분위기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28,800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주말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항상 반대로 갔으니까 어쩌면 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추세선까지 오늘은 3개를 그어봤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 패턴대로만 본다면 비트코인이 신고점 73K나 74K 정도까지 가야 맞는데, 주말에 좀 빠지고 월요일 정도부터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00% 제 뇌피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패턴대로 간다면 그래야 맞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락 횡보를 조금 한 다음에 월요일 오전 정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금리는 또 올린다고 하고 0.5% 올린다고 하고,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나마 지금 상하이 봉쇄를 완전 해제하는 그 타이밍인데, 그래야 지금 전 세계 상하이만 보이는 테슬라로 해서 애플로 해서 제조 라인들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상하이에서 거의 한 달간 자동차가 빵대 팔렸답니다. 빵대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그 큰 도시에서 50일 정도 봉쇄를 해버리니까 경제 자체가 아예 마비가 돼버렸죠. 근데 그게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코로나 제로가 가능할까요? 중국은 이럴 때 보면 참 공산국가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상하이 같은 도시를 50일간 마비시켜버린다. 50일 정도 마비시켜버리니까 전 세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제조 라인이 거의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주식은 또 떨어진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국민들이 먹는 걸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이제는 조금 힘들 것이다. 기후위기, 식량. 그런데 이번 상하이 봉쇄령을 보고 느낀 게 뭐냐, 이제 먹는 거, 농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들, 요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바이든 그 아이들 분유 공수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분유 갖고 간다고 두 팔 벌려 아주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먹는 걸로 무기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인구수가 지금까지는 저임금으로 그 나라에서 국민들을 잘 부려먹었는데, 이제 인구수가 이게 그 나라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게 지금까지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무기가 아니라, 경쟁력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국가는 국민을 잘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있더라도, 전기차를 잘 만드는 나라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먹거리예요, 먹거리.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밀가루 없이는, 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참, 요새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상하이 봉쇄령 완전 해제.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좀 반등을 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말까지 좀 횡보 아니면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해도 26,500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월요일 정도 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자리는 지금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리고 73에서 74K 정도까지 가야 정상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0.786짜리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786짜리는 16,700불입니다. 제가 분명히 16,700불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맞나 틀리나 한번 봐보시자고요.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가,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가가 누구야 또? 요새 워낙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떨어진다, 비트코인 오른다가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랠리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오른다고 했다가 BTTV 이 새끼 그냥 오늘은 또 떨어진다 그러고, 주관이 없죠, 주관이. 자꾸 오른다는 영상만 오르게 되면 안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오른다는 데이터, 또 하루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데이터.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올 안에 비트코인은 10만 불 간다가 맞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올 안에 간다 그랬지 제가 내일 10만 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비트코인 옹호론자, XRP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방송을 하겠죠. 떨어진다면 이 방송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기적의 랠리가 필요하다고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지금 딱 반반이기 때문에 다들 최고라고 하는데 어떤 놈들은 오른다 그러고 어떤 놈들은 떨어진다 그러고, 지금 뭐 얘들 또 무리수를 두겠죠. 저야 뭐 별 상관이 없지만 인플루언서들은 한 번씩 데미지를 크게 맞거든요.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른다든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든가 이래버리면 기적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종전밖에 없지 않나요? 상하이 봉쇄 해제는 이미 발표를 한 거고, 종전할 것 같진 않던데 푸틴이. 5월 월 마감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강력한 기적 같은 랠리가 없으면 5월은 하락으로 마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월 마감 후에 상승 랠리가 있더라도 35,000불에서 37,000불 저항선이 워낙 깡깡하기 때문에 잘 올라가 봤자 35,000에서 37,000불일 것 같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0에서 37,000불을 뚫어야 42,000, 43,000까지 갈 수 있는데 35,000, 37,000 저항선이 약간 깡깡해요. 뚫기가 약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적의 랠리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방에 42,000, 43,000까지도.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라. 손절은 금물. 그리고 완벽하게 상승 랠리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더라도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섣불리 지금이 저점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32,000불, 33,000불 요 정도 안전하게 뚫고 올라가면 그때 랠리에 동참을 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40,000불보다 상승하는 32,000불이 훨씬 좋다. 떨어지는 40,000불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기적의 랠리가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되었다. 암호화폐가 오히려 부동산보다 훨씬 낫다.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가장 적당한 가격이 얼마일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가 맞을까?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비와 거의 비례하겠죠. 그만큼 지금은 채굴 하는데, 블록을 생성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전기료가 싼 곳에서 채굴을 하던 블럭과 비싼 전기료를 사용을 하면서 블럭 형성을 하는 곳과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를 잇는 이 채굴비와 비트코인 가격이 100%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되었다. 암호화폐가 부동산보다 낫다. JP 모건 발표입니다. JP 모건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가끔씩 잘해요. 제이미 다이먼, 참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JP 모건의 대표죠. 어쨌든 JP 모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불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이제 선호하는 대체 자산 클래스로 부동산을 대체했다. 부동산보다 이제 디지털 자산을 매수를 해라. 이 정도 뉴스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말도 안 믿긴다는 얘기죠. 대 JP 모건 은행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미동도 않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등 시그널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JP 모건은 디지털 자산은 헤지펀드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자산 클래스이다. 기존 자산에 비해 암호화폐가 떡상 가능성이 크다. 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지 되게 불안해지는데요. JP 모건은 정말 이해관계에 따르는 기회주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JP 모건 코인도 있잖아요. 쓰레기 코인, 진짜 허접대기 코인. 왜 JP 모건에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지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습니다. JP 모건과 블랙록, 이 두 회사는 항상 음모론의 원상이에요. 원상. 어떤 근거로 또 38,000불이 지금 공정한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난 2월에도 JP모건은 그때 당시 가격이 비트코인이 4만 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이 38,000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꽃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42,000, 43,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JP모건은 어쨌든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 결정을 했겠죠.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한 말 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약간 놀란 게 뭐냐면, 루나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코인이 단 하루 만에 99%가 빠져버렸으니까 이건 충격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만큼 비트코인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죠. 28,800불 자리가. JP모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지금의 환경에서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XRP 고래가 10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고래가 8명, 9명, 7명 이 정도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한 번 정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만 개 이상의 XRP를 갖고 있는 XRP 고래가 7명에서 9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XRP 고래가 아닙니다. 센티멘트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블록체인 분석을 하는 회사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100만에서 1000만 XRP를 보유한 고래가 이번 하락에 XRP 개수를 또 엄청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XRP 1000억 개 중에 요번에 매수를 한 고래가 전체 XRP의 6.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SBI가 제가 알기로는 7.8%인가 8.7%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갑이 개인 지갑이라면 엄청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이 정도의 XRP 개수를 갖고
먹고 가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XRP에 몰빵을 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예 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승부는 몰빵이 제일 낫죠. 제가 항상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딱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사 모으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하락에 1000만 XRP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거래 그룹들이 어마무지하게 또 XRP를 줍줍했다는 기사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포에 위수하고 환희에 던절하죠. 공포에 어플을 지우지 마시고 영상이라도 들으시면서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